안녕하십니까, 애월 대표 변준환입니다. 2022학년도 논술대비법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달 정도면 연세대학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10월 2일이니까요. 시험일이 대단히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요. 연대는 일단 여러분들 경쟁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쟁률은 어떤 학과를 집어넣어도 100대 1이에요. 따라서 이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선생님 포기할래요. 이 경쟁률에 100대 1의 허수에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대는 이 100대 1의 경쟁률에 절대 속지 마셔야 될 게, 연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시간 내 실전 연습을 해서 10월 2일날 준비해서 가는 학생이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50%? 아니요, 25%도 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대에서 경쟁하는 건 여러분들 다른 대학과 유사한 25대 1 정도의 경쟁률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좀 더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집어넣는 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곳에 집어넣으세요. 자, 모집 단위별 인원 경쟁률, 모집 단위별 인원 작아요. 경쟁률 높겠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넣으세요. 점수 반영 비율과 수능 최저, 논술 시험 일정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모집 인원 많은 데가 어디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죠. 그렇죠? 가장 여러분들 많이 모집하는 데는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가 뭐예요? 경쟁률이 여러분들 심리학과보다 더 높죠. 그렇죠? 따라서 경쟁률은 무조건 높으니까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경쟁률 조금 낮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전형 방법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논술 100이에요.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없고요. 무슨 말이에요?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수능날 시험을 안 보러 가도 돼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내신이 9등급인데요. 가능해요. 논술 100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9등급 학생도 연대생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연대생이 될 수 있어요. 뭐만 잘한다면? 논술만 잘한다면. 그렇죠? 논술 성적 100이에요. 논술 시험 자연계열 응시자는 수학, 과학 두 과목에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고요.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모집 단위에 따라 지정된 한 과목을 원서 접수 시에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접수되면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적절한 과목을 반드시 원서 접수 시에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전형 일정 여러분들 9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받고요. 시험일은 여러분들 10월 2일 토요일이죠. 인문계, 자연계 모두 똑같이 10월 2일 토요일인데요. 자연계열은 오전에, 인문사회계열은 오후에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이니까 여러분들 수능 한 달 후쯤 되겠네요. 연세대 논술 이것만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문항수는 두 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소문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세한 분석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흑색 볼펜 또는 연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흑색 볼펜을 사용했을 때는 교정보호를 사용하고요. 연필 사용 시 지우개. 따라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연필을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출제 경향 및 대비법에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인문사회 계열,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수리나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최근 기출문제에서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정확히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대비법 여러분들 단순한 대비법,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절대로 해마다 고정돼 있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유형 연습을 통해서 종합적인 능력치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비법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한 달쯤 준비해서 연대 붙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붙는 학생이 있겠죠. 그러나 매우 극소수겠죠. 연대는 기본적인 바탕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수 없다.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2달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자, 연세대 합격의 키포인트 첫 번째,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120분 동안에 2시간 동안에 두문항이라면서요. 입시 5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 두문항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 그 안에 수많은 소문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형을 여기서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통 600자 정도의 문항이 4문항이 출제된다. 이게 기본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 1번, 2번은 주로 여러분들 뭐 인문 논술, 그러니까 제시문 논술이고요. 여기에는 보통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죠. 3번 문항은 문제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 해석 문제고요. 4번은 보통 수리 추론 문제가 출제돼요. 수리 추론 문제는 주로 1차, 2차, 3차 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최근엔 출제됐었어요. 이것과 주로 제시문의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자, 이렇게 4문항인데 보통 글자 수가 여러분들 수리 추론을 제외하면 600자고요. 수리 추론도 사실은 600자 내외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2시간 동안에 4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결국은 600자 한 문항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30분 동안 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논제 읽고 제시문 독해하고 그렇죠? 실제로 원고지에다 쓰는 데까지 30분이에요. 따라서 이걸 나눠보면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독해 한 15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제 원고지에다 쓸 시간은 역시 15분밖에 안 남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15분 안에 원고지 600자를 쓸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된다. 그러면 연대 가서 무조건 여러분들 다 못 쓰고 그러니까 미완성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게 돼요. 1번, 2번을 잘 썼다고 할지라도 3번, 4번을 여러분들 빈 답안지로 내게 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이런 학생이 여러분들 지원 학생의 적어도 30% 이상이에요. 시간 내에 미완성 답안지를 내는 학생들이 무려 30%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바로 합격의 1단 키포인트예요. 30분 안에 600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두 번째, 영어 제시문이 있는 문항이 나오면 여러분들 갑자기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문제를 못 써요. 영어 제시문도 논술 제시문의 하나예요. 따라서 마치 수능 영어처럼 매우 꼼꼼하게 단어 하나의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핵심어와 핵심 문장의 내용과 논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내용 분석이면 충분하다. 다만 이 영어 제시문은 국문 제시문을 다 읽고 나서 가장 나중에 읽어라. 그래야 용어의 일치성을 맞출 수 있어요. 용어의 일치성이나 뭐냐? 예를 들면 다른 국문 제시문에서 소문이란 단어가 여러분들 핵심어인데 영어에서는 루머라고 나왔다. 그럼 이걸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루머? 루머라고 그냥 쓸 거예요? 아니죠. 다른 제시문에서 나왔던 뭐라고? 소문이라고 표현의 일치성을 가져가셔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수리논술 문제는 여러분들 문항 한 문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문항으로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수리논술 자체는. 따라서 각각의 여러분들 소문항당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분 점수를 최소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봅시다. 1-1, 1-2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제시문 가와 나의 책임 소재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문 나 입장에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여러분들 뭐예요? 분석 비판형 문제죠. 분석 비판형 논제. 자, 분석의 대상은 뭐죠? 제시문 가와
나를 책임 소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판인데 나의 입장, 기준이죠. 그리고 비판의 대상은 가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 600자 내외로 쓴다면 크게 두 단락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분석이에요. 뭘 분석하죠? 제 지문 가와 나의 분석이죠. 그렇죠. 다만 무슨 소재의 관점이죠?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관점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 쓰면 되겠고요. 600자의 절반 정도니까 300자고 각각 150자씩 쓰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비판의 기준, 그러니까 나의 입장 쓰고요. 그리고 나서 가의 주장 내용을 쓰면서 동시에 비판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결국 또 300자 이렇게 두 단락 정도로 여러분들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1-2번 나의 주장을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두 신문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평가하시오. 여러분들 뭐예요? 분석, 평가형 문제고요. 여러분들 똑같죠? 역시 단락은 크게 두 단락 정도로 구성하면 되겠다. 첫 번째, 나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 나의 주장 내용 분석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신문 소재, 책임 소재를 다루는 관점을 뭐 하세요? 평가하는 논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의 단락으로 역시 300자로 구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실제 제시문을 읽으셔야 되죠. 자, 1-1, 1-2는 뭐예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600자의 글쓰기라면 여러분들 1-1번 문제는 바로 자료 해석이 포함된 바로 여러분들 글쓰기예요. 따라서 논제가 상당히 길죠. 또한 전제가 있어요. 나의 연구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5%의 국가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이 하위 25%인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의 비만율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가정하자. 여러분들 전제네요. 아래 그래프의 전체 내용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타요. 실선은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 사이에 보여주는 추세선이고요. 여기까지가 다 전제예요. 그렇죠? 전제. 자, 실선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요 선들을 말하는 거죠. 요 선들은 여러분들 소득 불평등 정도와 비만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를 나의 주장을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여러 주장을 들어서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료 해석과 여러분들 비판이 결합된 문제인데요. 이런 자료 해석만 오늘은 간단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료 해석은 기본적으로 잘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원고지에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의 기법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쟁변상특이라고 그래서 먼저 쟁점을 파악하고요. 변수를 찾아내고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잡아낸 다음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벗어난 특이점들을 찾는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돼요. 자, 먼저 X축과 Y축을 볼까요? X축은 소득 불평등이고요. Y축은 뭐죠? 비만율. 소득 불평등과 비만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3포도의 추세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비례관계죠. 소득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무슨 율도 높아져요? 비만율도 높아진다 라고 돼 있고요.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에서는 국민소득 하위 25%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뭐예요?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비만율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국민소득 상위 25%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포지티브 릴레이션십, 즉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여러분들 하위 25%에서는 둘 사이 변수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2-2번 문제는 수리추론 문제인데요. 수리추론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제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위에서는 여러분들 그래프에 관한
식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문항이 두 문항으로 갈라져 있죠. 그렇죠? 자, 두 집단 모두 공부를 안 했을 때 시간당 소득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전부 다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차 함수 형태죠?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x는 여러분들 일평균 시간이죠. 공부 시간은 일평균 2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기대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추론하는 문제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시문 나의 주장을 평가하라는 결합형 문제도 나타나 있죠. 글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되지만 얘도 결국은 1, 2, 3번이 600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해결하고 이 문제도 결국은 여러분들 30분 안에 답안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2022학년도 기출 5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유형이에요. 1-1번, 1-2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네, 기준 제시 설명형 문제거나 또는 기준 제시 여러분들 평가형 문제가 600자 기술 문제로 나와 있고요. 역시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문제예요. 2-1번은 논제가 전제와 제시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긴 형태고 역시 뭐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자료 해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떤 국제기구에서는 노동과 여가, 소득과 생활비가 삶의 질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BC 세 국가를 조사해서 아래 그림의 결과들을 얻었다. 세 국가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요게 지시문이죠. 세 국가를 비교 분석하라. 그리고 나의 주장을 평가하라. 그렇죠? 단 문항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중에서 나의 주장을 평가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제시문을 읽어야겠지만 여러분들 이 비교 분석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죠. 노동과 여가 시간의 비중, 월평균 근로비와 생활비, 그리고 삶의 질. 그렇죠? 자, ABC 세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노동 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 누구죠? A죠. 노동 시간의 비중이 가장 적은 국가는 여러분들 B국이고요. 따라서 순서를 잡아보면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등, 2등, 3등이고요.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에 여러분들 뭐에 비례하죠? 여러분들 근로시간에 비례하네. 1등, 2등, 3등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활비는 어때요? 이런 순서로 나타나지 않고 또한 편차도 훨씬 적죠. 그렇죠? 중요한 건 생활비의 편차는 여러분들 A국과 C국은 동일하고요. B국은 단 200이 적을 뿐이에요. 생활비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200달러가 적을 뿐이에요. 삶의 질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삶의 질이 가장 자아 성취도와 스트레스로 평가하는데 자아 성취감이 가장 큰 국가는 A국가지만 스트레스도 높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편차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고요. B국가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아 성취도보다 더 높은 국가예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자아 성취도보다 높고요. 자아 성취도 2위인 국가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C국인데요. 여기 국가에서는 자아 성취감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마이너스 3이고요. 특성, 자아 성취감은 근로시간과 또는 월평균 근로소득의 순위와 일치하죠.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는 어때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비중? 그러니까 여가시간의 비중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아니네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A, B, C로 내려올수록 점점 작아져서 C국이 가장 적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결국은 어떤 국가가 적절한 노동과 여가의 워라밸,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를 7:3 정도로 맞췄을 때 생활비보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플러스 1100달러 정도 더 많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자아성취도는 7이지만 스트레스가 매우 작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나와 연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역시 수리추론 문제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3차 함수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3차 함수 형태니까 그래프가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변동할 것이고요. 이런 변동하는 값에서 여러분들 뭐 범위 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라는 뭐 접선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변동, 관계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무슨 수 제약이 없다는 거? 글자 수 제약은 없지만 앞에 문제들이 전부 다 600자였기 때문에 30분 안에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도 결국은 글자 수의 제약은 없지만 600자 내외에서 30분 안에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학년도 연대 논술 대비법, 특히 인문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애월대표 변준환이었습니다. 안녕.